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자소서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도 나왔죠. 그래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11명을 채용을 해요. 11명 채용을 하고 사무직과 기술직은 토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은 행정과 전산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15일까지인데 서류 발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 충족이 되고 자기소개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블라인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 그런 전형 절차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가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 그곳을 보통은 많이들 관리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인 지원과 관리,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개선,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사업, 농수산식품 유통,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토목직 같은 경우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유통정보 제공이나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상대방의 협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서술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지원 분야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의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죠. 공동체에서 과업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팀 과제라든지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경험을 지원 분야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이라든지 경영기획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대부분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어, 경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이것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계속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는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 계속해서 업무 지원이라든지 업무 요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업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협업을 통해서 나는 위로 올라가시면 나는 공영 농수산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이라든지 또는 농수산 및 식품 유통 구조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되는 그런 자소서 항목입니다. 자, 간단하게 또 넘어갈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죠. 직무 전문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뭡니까? 지식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사무직, 행정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를 하느냐? 경영 이슈별 주요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실적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이슈별 주요 트렌드를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지금 현재 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물이 필요한 건지 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원가 관리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제학 및 행정학 지식을 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웠다라든지 또는 나는 뭐 인턴 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니까 문서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문제 예측 대응 방안 기획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문서 작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무 전문성에 직무 전문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과 비전을 얘기를 하기 전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수산식품공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물류 거점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안전 품질 고도화와 시설 현대화,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겠다가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미션과 비전은 공영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 그 다음에 농수산 유통 효율화, 안정 먹거리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경제학이라든지 행정학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왔다. 또는 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잘 해왔다. 또는 경영 이슈별 주요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신문이라든지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트렌드를 계속해서 파악해 왔다. 그래서 저는 뭐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 물류 거점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공영 도매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 넘어갈게요. 자, 이건 본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본인의 경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경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심할 수 있는 공영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직무의 관점에서 서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농식품공사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안전성 검사, 당연히 식품이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등급 표준화 검사라든지 원산지 표시 및 환경 농산물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정가 수의 매매의 품목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가 수의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매 시장 자체가 경매를 거치게 되는데 그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가격을 정해서 직접 중도매인과 거래를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역할은 뭘까요? 이거죠.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하는데 행정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라든지 농수산물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됩니다. 전산 같은 경우는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분명한 건. 또는 토목 같은 경우는 공영 도매 시장의 현대화에서 단지 설계, 유지 관리 업무를 통해서 공영 시장, 신뢰받는 공영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보다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자소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농수산물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상생을 위해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술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거 너무 다 봐서 지금 이제 볼 게 없습니다. 사업도 다 받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 경영을 봐야 돼요. 지속 가능 경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이 경제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투명 경영, 즉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한다. 그래서 유통 효율화와 혁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는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위해서 우리는 유통 효율화 혁신을 통해서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걸 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지식과 기술. 하지만 여기에서 1번에서 3번까지 나오지 않은 뭐를 역량을 기술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본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공사의 지원 분야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했던,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점은 직무기술서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저는 갈등 분쟁 관리를 잘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죠. 또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잘합니다. 라는 것들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약점은 미리 준비하는 태도나 자세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라든지 또는 스케줄러를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사에서 저는 어떤 비전을 달성하는데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좀 얼굴을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렸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석하다가 시간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너무 요즘에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